강의 내용이 좋으니 저는 좋아요를 눌러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입 ORM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과 실제 백엔드 기능을 구현하기에 앞서서 타입 ORM의 핵심인 데이터베이스 엔티티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결국 DB, 즉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는 저장소에 테이블 형태로 보관이 됩니다. Nest.js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직전 강의 시간에 타입 ORM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코드 기반 베이스로 SQL문을 작성하지 않고도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고 CRUD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 역할을 하는 이 핵심이 바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워볼 엔티티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엔티티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엔티티는 한마디로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설계도이자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입스크립트 또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 객체지향 언어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데이터를 이 클래스 형태로 다루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객체지향 환경에서 데이터를 클래스 형태로 다루는 것과 실제로 DB의 테이블 형태는 일종의 구조적으로 간극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 즉 객체와 테이블 사이의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게 직전 시간에 배웠던 타입 ORM이라는 방식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코드베이스 기반으로 백엔드 구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던 이 ORM이라는 방식, 즉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의한 이 엔티티 클래스를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테이블과 1대1로 매핑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ORM이라는 이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이라는 워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객체와 릴레이셔널 관계를 갖고 있는 매핑, 연결다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이 엔티티라는 클래스, 즉 테이블과 연결해주는 엔티티라는 클래스를 특정 데이터 테이블과 1대1로 매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타입 ORM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즉 객체와 테이블을 1대1로 매핑을 시켜주고 클래스 인스턴스와 테이블의 행, 로우 데이터를 각각 연결해주고 클래스의 속성과 테이블의 열, 이걸 컬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엔티티의 역할이고,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의 구조를 잡는 게 엔티티란 녀석이고, 이를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타입 ORM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 강의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가 타입 ORM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죠? 과거에 SQL문을 일일이 작성하면서 테이블 구조를 짰던 방식과는 달리 엔티티를 사용하면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SQL문 쿼리를 직접 작성하는 것 대신에 마치 일반적인 타입스크립트 클래스 객체를 다루듯이, 즉 함수를 작성하듯이 코드를 작성하듯이 코드 기반 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타입 ORM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타입 ORM과 이 엔티티라는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Nest.js 코드에서 이 엔티티라는 녀석은 실제로 테이블의 설계도, 거울이라고 제가 위에서 설명해 놨잖아요. 테이블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워딩, 컬럼명 이런 것들이 다 주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엔티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엔티티 클래스의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라는 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엔티티 데코레이터가 붙은 클래스가 Nest.js가 실제로 엔티티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기능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엔티티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타입 ORM에게 이것이 단순히 클래스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 역할을 알려주는 게 바로 데코레이터라는 이 스티커였죠. 그리고 이 골뱅이 기호를 통해서 소괄호를 열고 닫아서 데코레이터를
딱 붙여주면 이 클래스는 이제 엔티티, 즉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야 하는 클래스구나 라고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데코레이터는 클래스 선언 바로 위에 위치하며 서비스에도 인젝터블, 컨트롤러에도 컨트롤러 데코레이터가 붙는 것처럼 해당 클래스에 이 엔티티 데코레이터가 붙으면 해당 클래스가 타입 ORM이 관리해야 할 엔티티임을 지정을 하고, 만약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이 소괄호 안쪽에 문자열 데이터로 원하는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이름이 요 네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이름으로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자, Primary Generate Column이라는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본 키, 이를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 이 키 컬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id라는 컬럼명을 많이 쓰는데, 이 데코레이터는 클래스 속성에 붙어서 해당 속성을 기본 키로 지정을 하고 타입 ORM에게 이 값이 자동으로 생성, 즉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생성되고 자동으로 증가되는 로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명에 이 프라이머리 제너레이트 컬럼이 붙으면 타입이 넘버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나고요. UUID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면 랜덤 값으로 아이디를 할당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 즉 세로 줄에 대한 이름들이죠. 그거를 컬럼 데코레이터로 명명하게 되면 테이블의 일반적인 열, 컬럼을 정의할 때 사용이 되고, 이 데코레이터는 해당 속성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속성인지, 즉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길이가 몇 글자인지, 널값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등 다양한 속성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럼 데코레이터 소괄호 안쪽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괄호 안쪽에 들어가는데요. 타입이 뭔지, 렌스가 뭔지, 해당 컬럼의 널값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요. 유니크한 속성을 써서 해당 값이 고유한 값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니크 같은 경우는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특히 ID 혹은 이메일로 구분되는 것들이 나의 고유한 값이었기 때문에 이 유니크 속성을 넣어주면 해당 컬럼의 값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되지 않는 값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렌스와 타입은 알 수 있듯이 해당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렌스는 문자열 타입의 최대 길이가 몇 글자인지 이런 것들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되는 실습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런 속성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강의에서 실습을 해볼 건데, 그에 앞서서 제가 예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블로그 게시물, 즉 포스트를 저장하는 엔티티를 통해서 타입 ORM과 엔티티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매핑되는지에 대한 테이블 구조를 짠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스포트 클래스 포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위쪽에 이 클래스가 포스트 테이블에 매핑될 엔티티임을 알려주도록 이 엔티티 데코레이터를 붙였고, 실제로 엔티티 데코레이터 소괄호 안쪽에 문자열 데이터로 포스트면 포스트 등등 다양한 이름이 들어가면 해당 명이 테이블 이름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제너레이트 컬럼 데코레이터를 쓰게 되면 요 게시물의 고유 ID, 즉 프라이머리 키, 고유 키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오토 인크리먼트로 자동 증가가 됩니다. 숫자의 경우에는. 두 번째, 타이틀이라는 컬럼에 타입이 바차, 렌스가 100, 널러블이 false면 해당 타이틀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바차이며 최대 길이는 100글자 이하여야지만 되고, 널러블은 false,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널값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컨텐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게시물 작성자의 ID에 해당되는 유저 ID라는 컬럼도 데이터 타입이 넘버죠. 유저를 관리하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타입이 넘버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유추할 수 있고, 타입은 int 형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int인 경우는 SQL문에서는 이 넘버라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int라는 타입을 쓴 거고요. 이게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고,
이 포스트 엔티티는 타입 ORM에 등록하고 Nest.js 서비스에서 사용되면 개발자는 SQL문에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 코드가 알아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포스트 객체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작업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service.ts라는 파일, 서비스 코드에서 기능 구현만 집중해서 잘 하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엔티티와 ORM이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이 좋으니 저는 좋아요를 눌러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엔티티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 코드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입 ORM과 엔티티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서비스 코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엔티티와 타입 ORM이다 라는 정의를 한번 머릿속에 차곡차곡 집어 넣으면서 이론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타입 ORM과 엔티티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툴에 서비스 코드를 기반으로 작성한 데이터가 올바르게 주입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